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많은 의혹들과 쟁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생소한 개념들 그리고 법적 여부 문제 등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언론의 첫 보도에서는 김 의원의 이제 본인이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이제 보유를 했고 또 최고 가치가 60억 원대였다라는 수준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김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직접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지갑들의 존재도 지금 드러나는 통에 의혹이 지금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네, 블록체인, 탈중앙화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핵심이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이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닌 이 데이터 블록 하나하나가 이제 사슬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김 의원이 처음 공개한 지갑은 주소가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가입 일자와 특정 일자의 가상자산 잔액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제 해당 지갑을 만든 사람의 지갑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같은 날짜의 잔액이 일치하는 지갑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그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은 지갑 주소로 김 의원이 다른 지갑을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훈님, 처음 이게 논란이 됐던 건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이제 이런 코인들의 존재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김 의원 측은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상 국회의원은 재산공개 의무 대상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이제 공개 대상 재산에는 가상자산 같은 것들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의 공직자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의 가치를 환산을 해서 자기가 보유했던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가지고 일부를 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산 공개 내역에는 김 의원의 재산은 꾸준히 10억 원대인데 어떻게 이 수십억 원 가치에 달하는 이 코인을 보유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 자금 출처를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과연 60억 원의 가치가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김 의원이 매수했던 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본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수준에서 매입을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매도를 했느냐. 소위 이제 투자의 신이 아니면 또 내부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부당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남들과는 전혀 다른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큰 재산을 모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이 내부 정보 거래 의혹과 관련된 코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메콘 코인, 위믹스 그리고 마블엑스 등입니다. 이 중에 이 메콘 코인과 마블엑스는 거래소가 상장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좀 이상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예, 사들인 코인을 이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코인 현금화가 가능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좀 편합니다. 물론 그 외에 OTC 거래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해서 현금화도 가능하지만 이는 좀 이제 자기가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원래 거래가 좀 있다든지 해야 좀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제 거래소가 좀 아무래도 편하죠. 수수료도 거래소가 훨씬 낮고요. 아직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이런 비상장 코인을 산다는 거는 이제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사고가 터지고 대부분 이제 사기나 유사수신이 되는 것들도 이제 비상장 코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된다 하다 끝까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인이 언제 어떤 거래소에 상장될 것인지 미리 내부자한테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산다면 대부분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거는 이 김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이 코인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때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시쳇말로 딴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법률적인 위반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뭐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회의 주제가 뭐 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지금 이 코인을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받자마자 뭐 그 의원이 뭔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정보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만민적으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 코인 발행 회사에서는 뭐 이런 가능성 당연히 지금 부정을 하고 있죠. 만약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네,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뭐 시세 조종이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증권도 아니고 아예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기죄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수뢰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기로 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망행위와 이제 손해 발생, 뭐 고의성, 뭐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 돼서 좀 제한적입니다. 현재 이제 정무위원회를 이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대안, 여기에도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되는 규정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기미연이 거래가 문제되더라도 이제 또 문제는 그 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새로 입법된 규정을 근거로 이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 정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레의 한 방편으로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용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혹과 의심에 둘러싸여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망을 좀 피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김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자, 사실 이 코인이 가장 비쌌을 때는 아닌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거래소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로 보고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데, 해당 거래는 2022년 3월 25일, 즉 트래블룰이 시행하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트래블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런 해당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제 저희가 코인 실명제라고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정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면서 좀 준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이게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정작 이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을 해서 큰 이득을 뭐 취한 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코인 보유 당시에 사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문제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을 유예하는 뭐 법안 공동 발의자의 이제 김 의원이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법안은 당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는 있는데, 뭐 김 의원이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뭐 이분이 이제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러한 뭐 반박도 뭐 가능한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도 이제 본인이나 뭐 직계 가족이 뭐 가상자산에 뭐 투자한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정보 없이 그냥 이런 사실만으로 전부 뭐 이해충돌로 엮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으로 뭐 위믹스 코인과 관계돼서 이제 게임머니를 이제 가상화폐로 규정하는 내용이 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이제 공동 발의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이제 다른 법안으로 좀 대체되었고 해당 조항 역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 좀 쟁점은 미리 알았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냐 뭐 이런 거를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논란과 또 번외로 이제 코인 업계에서 사실 다른 측면에서 또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죠?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 곳에서 마음고생하는 게 이제 코인 업계 쪽 사람분이실 텐데,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자산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본 거니까 김 의원이 뭐 투자했다가 뭐 일부는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뭐 실패한 코인들도 있는데, 그러한 코인들 저희가 속칭 이제 잡코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 잡코인이라고 하는 게 개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총액의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샀느냐? 거꾸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 자체가 약간 불법의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정부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막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김의원 사태 자체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코인 업계가 좀 가지고 있는 큰 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하루빨리 정비가 되고 건전한 투자 대상이 되면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